만약 귀하가 60세 이상이며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영상은 올해 시청하실 영상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고혈압 약은 매일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약물이지만 최근 심장 전문의들은 흔히 처방되는 일부 약물이 고령층에게는 즉각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기립 시 위험한 혈압 하락, 낙상 위험 증가, 인지 혼동,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자립 능력을 서서히 저하시킬 수 있는 합병증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이러한 위험이 복용 방법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노화된 신체가 약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젊었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 등 주요 의료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혈압약은 60세 이후 복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용량이나 복합 처방, 장기 복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고령 환자에게 특히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6가지 혈압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겁을 들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치의와 더욱 현명한 상담을 나누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귀하의 연령과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지혜롭고 경험 많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위는 알파 차단제와 알파베타 차단제 복합제입니다. 나베탈롤과 같은 약물은 고령층의 고혈압 조절을 위해 종종 처방됩니다. 언뜻 보기에 이 약들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압력을 낮추는 효율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듣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전이 노화된 신체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 및 노인병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약물들이 기립성 저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는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이나 비틀거림을 느껴보셨다면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신체의 혈압 조절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버드 헬스는 노화로 인해 혈관의 수축 속도가 더뎌지고 심박수 조절 능력도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약물이 혈관을 추가로 이완시키면 신체가 반응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찰나의 어지럼증이라도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입원 및 자립 능력 상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오늘날 알파 차단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령층에게 1차 치료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처방된다면 매우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초기 몇 주간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밤에 침대에서 나올 때 주의가 필요하므로 천천히 일어나고 걷기 전 잠시 멈추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단,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5위는 흔히 무약이라 불리는 이뇨제입니다. 히드로클로로타지드와 같은 이뇨제는 수분과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액량을 줄임으로써 혈압과 심장의 부담을 낮춥니다. 효과가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하여 1차 치료제로 널리 권장됩니다. 그러나 의료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체액 및 전해질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버드 헬스와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노화는 신장 기능과 갈증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이뇨제를 복용하는 노인은 처방대로 복용하더라도 탈수 현상을 겪기 쉽습니다. 탈수는 피로, 어지럼증, 무력감, 혼동을 유발하며 이는 노화 현상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또한 이뇨제는 칼륨과 나트륨 수치를 변화시킵니다. 칼륨 저하, 저칼륨 혈증은 근육 약화와 부정맥을, 나트륨 저하, 저나트륨 혈증은 인지 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이뇨제는 기립성 저혈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자세 변화 시 혈압을 즉각 조절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간 빈뇨로 인한 낙상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혈압 측정을 통해 용량의 적절성을 계속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뇨제는 유익한 약물이지만 고령자에게는 개별화된 처방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4위는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암로디핀이나 딜티아젬 같은 약물이 여기에 속하며 심장과 혈관 세포로 칼슘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고령층에 경직된 심혈관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로 인해 혈류 조절 반사신경이 느려진 상태에서 혈관 확장제가 이러한 변화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일어설 때 혈관이 즉각적으로 조여지지 않아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낙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일부 칼슘 채널 차단제는 심박수를 늦추고 피로감을 유발하여 신체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암로디핀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다리 및 발목 부종도 주의해야 합니다. 혈관 이완으로 체액이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 발생하는데 이는 보행을 불편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걸음걸이를 변화시켜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용량 조절과 정기적인 재평가를 강조합니다. 특히 다른 혈압약과 병용 시 저혈압 위험이 커지므로 정기적인 약물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목표는 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종이나 피로감 같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 주치의와 상의하여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3위는 메토프로롤, 아테놀롤 등으로 대표되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수십 년간 처방되어 온 이 약은 아드레날린의 영향을 차단하여 심박수를 늦추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심장 질환 환자에게는 매우 유익하지만 고령층에게 사용할 때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노화로 인해 신경계의 반응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베타 차단제는 섬액, 심박수가 너무 느려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단을 오르거나 일어설 때 필요한 혈류량을 즉각 공급하지 못해 어지럼증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버드 헬스에 따르면 이는 기립성 저혈압을 보상하는 능력을 방해하여 낙상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또한 인지적 측면에서도 피로, 수면 장애, 정신적 명료도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의 대규모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단순 고혈압 치료에 있어 베타 차단제는 60세 이상 성인의 뇌졸중 예방 효과가 다른 약물군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따라서 심장 질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1차 치료제로서의 권장 순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복용 중인 분들은 용량 조절과 정기적인 상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와 대체 요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2위는 리시노프릴, 에날라프릴 같은 에이스 억제제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 혈압을 낮추며 특히 당뇨 환자의 신장 보호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헬스와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는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 변화 시 신경계의 보상 기전이 느려진 상태에서 에이스 억제제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장을 보호하지만 초기에는 신장 혈류량에 변화를 주어 일시적인 기능 저하나 칼륨 수치 상승,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리듬과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흔한 부작용인 마른 기침도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피로를 유발하며 야간에 기침하다 일어날 때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물지만 입술이나 혀가 붓는 혈관 부종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약물은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신장 기능과 전해질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개별화된 처방이 중요합니다. 대망의 1위는 알비라고도 불리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로사르탄, 발사르탄 등이 포함되며 고령층에게 가장 선호되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에이스 억제제의 기침 부작용이 없어 잘 견디는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기립 시 발생하는 저혈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 조절 반사신경이 둔화되는데 아비가 혈관을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는 신체가 안정적인 압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럼증과 불균형으로 이어져 65세 이상 노인에게 치명적인 낙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의 여과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탈수나 다른 질병이 동반될 때 신장 수치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비는 종종 이뇨제와 섞인 복합제 형태로 처방되기도 하는데 이는 편리하지만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 체크 시 반드시 일어선 상태에서의 수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비는 매우 유익한 약물이지만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재평가와 세심한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야 안전하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노화에 따라 우리 몸이 변하듯 약물이 미치는 영향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부작용들을 이해하는 것은 주치의에게 더 나은 질문을 던지고 치료의 주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통해 고령층을 위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